정말 멋진 남자, 멋진 여자로 살아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 행복하게 너를 위해서 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고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엄마 아빠가 가라 해서 다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뭐 고등학교 대학교 안 나가면 사회에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20, 30 됐는데 배운 거 하나도 없이 뭐 막노동해서 삽질 할래요? 노가대 뛸래요? 아니면 계속 편의점 알바 할래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는 것만 계속 할래요? 30, 40 될 때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30, 40, 50 다음 삶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란 마음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공부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면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하면 억지로 하잖아요.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면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 번째,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공부를 잘한 친구는 성격이 긍정적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공부 못한 친구는 난 안 돼. 하기 싫어. 귀찮아. 난 머리 나빠.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면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세요. 말이 시가 된다라는 말 알죠, 여러분? 말이 시가 돼요. 그래서 그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그래서 이루어진다. 말이 시가 되면 이 말 한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 말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천재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씨앗이 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니까 씨앗이 나와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다. 에이 저거 하면 설마 될까? 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도전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강하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한 학생은 집중력이 낮고 유혹에 약하다. 유혹에 약하죠. 조금만 공부하려고 해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땐 귀를 막아야 돼요. 귀를 막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진로 승부한다. 못하는 친구는 양으로 승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질적으로 승부를 해요.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알기 위한 공부를 하고, 이런 양쪽으로 승부한 거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정리도 안 된 거 그냥 머리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 정리도 안 된 이것저것을 단계도 없이, 원래 우리가 1단계를 거치면 2단계, 3단계 계단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한 번에 5단계 올라가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을 했으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 대학생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뭐 어쩌다가 한두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어떤 그 질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무작정 마치 10시간, 12시간 하면 좋은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0시간 공부할 바에는 10시간 대충 하다가 말았다가 공부하다가 핸드폰 봤다가 공부하다가 오락했다가 공부하다가 한 20분 잤다가
공부하다가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갔다가 그렇게 10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시간을 하더라도 질적으로 알차게 공부하라는 거. 그래서 계획을 정확히 잡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2시간 공부하고 머리 세고 2시간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2시간 공부하고 운동하고 2시간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고 그런 식으로 질적으로 탕탕탕탕탕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양쪽으로 그냥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면 훨씬 능률이 빠르게 올리고 놀 땐 또 시원하게 놀 수 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럼 마지막 번째로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중요한 것은 원리를 이해하려고 해요. 왜? Why? 근데 그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그냥 외우려고만 해요. 물론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우는 거죠. 그렇지만 이해하고 외우는 것과 그냥 외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 남아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외우는 것은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 버려요. 이거는 제가 어릴 적에 많이 해봤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머리가 항상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까지. 그래서 저는 남들이 1시간 공부하면 저는 최소 5시간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해력이 빨라요. 잘 이해해버리니까. 근데 저는 머리가 사실은 멍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시간 동안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대학교 때도 시험을 보면 친구들은 다 이해해서 그냥 외우지 않아도 다 답을 쓰는데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한 3페이지, 4페이지를 그냥 한 3일 동안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시험 볼 땐 생각이 안 나버리면 또 쓰지도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시험 볼 땐 잘 쓰는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 안 나요. 왜냐면 그냥 외웠으니까 맹목적으로. 물론 이제 그 영어 단어나 어떤 공식이나 그런 거를 제가 당연히 외워야 돼요. 제가 외우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외우더라도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외우자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외워버리면 여기에 체계가 안 잡혀요. 우리의 뇌에도 이렇게 서랍장처럼 탕탕탕탕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외워서 안 되고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해서 원리를 이해하면서 아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래서 이런 공식이 됐겠구나. 그냥 공식 하나만 외우면 좋아요. 근데 아 이런 원리로 이런 공식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이 됐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접근됐네. 아 이게 같은 의미였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공식도 외우고 이 의미도 외우고 이 의미도 외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능을 볼 때 내가 처음 본 문제 같아도 이 논리력이 생겨요. 이 창의력이 생겨요. 이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외우시라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예요. Why? 왜 내가 이해를 못했는가 이거를? 아 이건 왜 그럴까? 천재들은 항상 why에 왜? 아 이게 왜 그럴까? 이 문제가 왜 내가 틀렸을까? 여러분 이 틀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정확히 분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why가 됐으면 어떤 단계냐면 how to예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 것인지 way를 알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요. 그럼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까지도 정확히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하거나 이렇게 학습하다가 뭐가 잘 안 된 내용이 있으면 넘어가지 마세요. 친구들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쉬운 문제는 아주 그냥 재밌게 풀다가 어려운 문제 딱 나오면 일단 넘어가요. 안 풀려고. 수학 문제 풀다가 과학하다가. 왜냐면 그거는 어렵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넘어가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풀릴 때까지 끝까지 잡으세요.
쉬운 문제, 여러분, 쉬운 문제는 공부 안 해도 어차피 다 대부분 알아요. 쉬우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서 점수가 다 깎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즐겨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봤을 때 오 다행이다. 이런 걸 내가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왜 이게 됐는지 어떻게 풀 것인지를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은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잔소리가 좀 깊어졌죠. 그래서 제 어떤 이 말을 잘 이해하는 친구는, 머릿속으로 쏙쏙 이해하는 친구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청명 선생님이 방금 가르쳐준 대로 하면 좀 더 공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제 어려운 문제를 즐겁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친구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1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공부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맞죠? 인정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하면 공부를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교 1등이 있다 그러면 걔가 어떻게 공부한지를 조사해서 다 적어놔요. 걔와 비슷하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 얍삽한 방법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공부를 못하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학습 프로그램이 형성되지 않았다. 나만의 공부하는 어떤 습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좀 더 제대로 내가 다가서질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다.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여러분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면 저는 그래서 100%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숙제 하나 드릴게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제가 또 우리 친구분들에게 숙제까지 주고, 근데 이 숙제는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을 또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원해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숙제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은 어떤 공부를 어떤 방해하는 요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곰곰이 생각해서 그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한번 노트에다 쭉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게임을 5시간씩 해.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나는 그냥 어떤 집중력이 떨어져. 아니면 나는 한 10분만 앉아 있어도 그냥 밖에 나가고 싶어. 나는 공부하는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안 돼. 나는 잡생각이 많이 나. 그런 등등의 10가지, 20가지 아니면 50가지라도 하나씩 적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됐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럼 이것만 바꾸면 공부 잘해진다는 결론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계획표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 방해 요인을 쫙 적어 놓으시고 오른쪽에는 이거를 이제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1번 항목에 맞춰서 1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적어 놓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 2페이지로 해가지고 여러분 책상 앞에다가 꼭 붙여 놓으세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만 바라보면서 실천하세요. 하루에 내가 5시간씩 오라 그랬다. 게임에 내가 미쳐가지고. 그렇지만 당장 게임을 그만두는 것은 너무 힘들다. 왜냐면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 이제는 5시간이지만 하루에 1시간씩만 딱 정해서 하자.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만 정해서 공부하자. 나는 옛날에는 공부 잘 될 때는 그냥 하고 안 될 때는 안 해버리고 그냥 계획이 없었다. 그럴 때는 이제는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공부를 하자. 옛날에는 나는 그냥 아무 과목 같은 거 구분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책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했는데
아,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를 먼저 1시간 하고, 과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어떤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잘 되는 여러분만의 전략. 전쟁을 이기려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전략을 잘못 짜면 다 죽는 거죠. 적이 앞에 있어요. 적이 앞에 있으면 적 앞에다 총을 쏴야 되는데 전략을 잘못 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다 쏴요. 아군들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청겨져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를 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 왼쪽 한 페이지는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 최소 20가지 이상 적으세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는 이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실천하겠다. 실천 방법을 한 페이지에 적어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항상 보세요. 공부하기 전에 항상 보고 하나씩 실천을 하면서 체크해 가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집중을 잘하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말했나요? 이렇게 혹시 잘 기억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제 강의를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